여수을은 주승용 의원의 아성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후보 등록 이후 만나본 시민들은 한결같이 여수 정치 구조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수을은 주승용 의원의 30년 가까운 오랜 독식에 염증을 넘어서 정치 혐오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여수 민심의 현 주소였습니다. 저는 여수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승용 독점 권력 체제를 반드시 심판하고 새로운 인물로 새롭게 여수를 바꿔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저의 고향 여수로 내려온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정권만은 기필고 막아야겠다는 한치 집념 때문에 다니던 신문사에 사표를 내던지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그쪽으로 뛰어들었던 그 심정과 지금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수을은 주승용이라는 정치인 단 한 명의 동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도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사실이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바야흐로 시민들이 새 인물의 등장을 크게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바로 저 백무현님을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는 여수 지역 진보 단체 및 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연대해 나가면서 주승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쟁력 있는 대표 선수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게 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활동으로는 역시 정권 교체를 일으키는데 의정활동에 최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아울러 이명박근혜의 혼용무도한 시대를 지나며 훼손되고 왜곡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시켜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삼여 통합 이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주민 갈등의 조정자로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시군요. 3분 지났습니다. 이 만평은 최근 박근혜 정권이 획책하고 있는 대국민감시법, 이른바 테러 방지법을 풍자한 저의 만평입니다만, 저는 만평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정권 교체를 이룩하고 더불어 잘 사는 여수를 위해서 저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무경 후보님. 최무경 후보님. 예, 6번 보시고 들어가십시오. 예. 최무경 후보님 6번이신가요? 6번입니다. 예, 그럼 6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6번 문항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해결 방안도 생각해 두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는 불통의 정치가 아마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면 여야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합의점을 찾아 국민의 경제에 보답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젊은 세대도 더 싫어할 정도로 여당과 야당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싸우는 것이 제일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에 대해서는 뭐 다 청취자이나 지지자들이 판단할 거고요. 심사위원들이 다 평가하실 겁니다. 정확히 묻는 의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무현 후보님은 3번이시죠? 3번 문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3포, 4포, 5포 시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개발한 청년 수당 문제, 그 다음에 서울시 우리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또한 그 청년 수당 그런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그 교육의 문제, 등록금 문제랄지 그다음에 주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서 앞으로 그런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후보자들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백무현 후보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화백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랄까요 예술가들의 우리나라의 예술가들의 양성 특히나 아니면 예술가들의 그런 대우 같은 게 사실은 열악한 면이 많습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추진하고 싶으신 정책 같은 게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2년 됐나요? 우리나라에 굴지 대학이 있습니다. 그 예술 전문으로 하는 한해종을 나온, 한해종을 나왔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거기를 나와서도 그리고 그분은 방송 작가 일을 고된 노동을 못 이기고 저임금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프랑스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나 공무원 이런 부분들은 연금이나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후나 미래가 보장되지만 예술인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면 반드시 예술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다 만들어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마음 놓고 창작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문화를 가꾸는 문화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무경 후보님께 혹시 질문 드릴 사항 있으세요?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수 하면은 굉장히 자연 환경이 좋고 바다가 있고 여수 엑스포도 열렸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발이라든지 뭐 산업 개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와 함께 그 환경 보호가 같이 되지 않으면은 그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밝혀주십시오. 지금 여수는 아마 관광객 1,300만을 맞이하는 지금 도시로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해양 항만에 대해서 오염에 대해서 많이 심각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5개만 있지만 우리가 선진 문화와 마찬가지로 환경 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해상으로 해서 선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 하나하고 수질, 바다 깊숙이 정말 생태가 살 수 있는 그런 바다의 자원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책을 못 펴고 있는데 제가 국회에 간다면은 해양 수질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힘을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어진 시간 다 끝났거든요. 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또 파이팅해서 좋은 결과 맞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